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긴급 이렇게 제목을 달고 삼원체제 비밀정부 전이대 전자개표기 대표 활동 개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할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치 정보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가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본 유튜버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전직 중앙정보부 출신들, 현직 안기부원들, 그리고 8240 켈러부대 출신들과 대북, 대중국, 대국정원 첩보 활동을 직접 하면서 확인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26년간 혼자 떠들어왔는데 이제야 일부 애국 시민들이 지나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야당이 대통령 탄핵, 대통령 대행 탄핵 등등 연달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삼원체제 비밀정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원체제 비밀정부가 한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한민국 정부는 삼원체제 비밀정부 앞에서 무력하기만 한 겁니다. 여기서 삼원체제란 무엇이냐? 바로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또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세 연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연구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김대중이 총풍 사건을 우리 측 요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한나라당을 기소를 시켰다가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보를 제공했던 요원을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다그쳤기 때문에 또다시 역공작을 해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요원 최인수라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종찬과 김홍일이 김대중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 최인수를 강제로 안기부로 납치해가지고 고문을 가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중국 정보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 측에서 중국 정보부에 밀고를 한 겁니다. 국정원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김대중이 공작 실패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종찬을 잘라버리고 천용택을 취임시켰는데 천용택이 취임을 하는 그 시간에 중국 정보부가 D-Day H아오로 잡아가지고 중국 내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 30여 명을 모조리 체포해서 간첩죄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천용택이 취임식을 하다가 비서에게 쪽지로 내용을 전달받고 김대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즉시 중국 정보부로 날아가가지고 북한 요원 최인수 납치 고문 사건의 비밀을 덮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정원이 갖고 있는 한국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겁니다. 이게 1999년도 5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청청모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한국의 정치 정보 주권을 넘겨받은 중국이 즉각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국정원 내에 설치하는 공작을 펼쳤고 그 이듬해 2000년에 김대중은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해서 민주당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 내에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손발을 맞춰가지고 첫 번째로 언론세무사찰이라는 공작을 펼쳐서 대한민국 언론을 전부 적화시켜버렸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게 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되는 공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부터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오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대한민국에 깔면서 사전선거 제도를 도입했고 전자개표기와 개수기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4.15 총선과 4.10 총선을 치러내면서 바로 문제의 전자개표기 대표들을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청청모 홈페이지에 그것도 날짜와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와 민주연구원의 모습을 본 북한이 국정원 내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태영호를 탈북을 시켜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날 그날 바로 국정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난수방송 총주의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복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삼원체제가 완성되고 그 삼원체제가 주의하는 비밀정부가 운영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읍면동단위까지 전부 행정체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던 인물들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이 세 사람이 바로 육사청주회 출신들이고 육사청주회는 6.25를 지휘했고 박정희 암살을 지휘했고 5.18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을 장악해서 육사청주회 출신들이 국정원을 장악하게 하고 국방부를 장악하고 군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동원이 때 5.18 유공자 5,000명, 즉 5.18 때 활약했던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5,000명인데 이것을 임동원이 각종 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10만 명으로 늘려가지고 비밀 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5.18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지금 5.18 조사를 하고 있고 삼원체제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복을 시켰던 요직에 앉아 있었던 인물들이 지금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전복 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북한의 난수 방송을 묵인했고 난수 방송 지휘에 따른 대남 적화 정치 공작을 묵인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지금 부방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총주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익으로 활동한다는 최용수 같은 국정원 출신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우익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런 인물들이 전부 다 5.18 때 5.18 기획을 했던 김홍일의 측근인 정성홍이 운영하는 5.18 민간연구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5.18 민진사 대표로 있는 정성홍은 세상에 알려진 진승영 게이트의 공작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됐던 자로서 5.18 때 김대중 여단 병력을 조직했던 김홍일이 구속되자 석방될 때까지 중정요원 신분으로서 사식을 제공하면서 뒤를 봐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5.18 민진사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촉을 받은 인물들이 바로 최수용 같은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인물들은 본 유튜버가 켈러 부대장 이연길 씨와 첩보 활동을 했을 때 황장엽 씨를 북한에서 빼내올 때 경호원으로서 외곽 경호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청주회 국정원에서 살아남아서 활약을 했고 지금은 그런 민진사의 위원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우파 행세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속아가지고 박수를 쳐대는 국민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그 단체에서는 청주회에서 발간하는 작게 8058을 팔지 못하게 하는 공작을 하고 있고 엉터리 5.18 이론을 내세워서 청총모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청총모가 응하지 않고 있자 청총모를 손보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육사 청주회 소속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원체제 비밀정부가 활동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공작의 뿌리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파를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5.18 때 송암동에서 11여단 총에 맞아 죽은 교도대대 조교 한 명이 분명히 한국군 신분으로서 전사를 했지만 동작동 5.18 묘역에 그 무덤이 없고 대신 지나가는 통합병원 방위병을 쏴 죽여가지고 전교사로 소속을 둔갑시켜서 대리 매장을 해놓은 그 사건도 육사 출신들 단 한 명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두호라는 육사 출신 한 명이 동작동 5.18 묘역에서 청총모가 발표한 그 사건을 언급을 한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군이 전사를 했는데 동작동에 무덤이 없고 왜 그 사람 대신 지나가는 방위병을 쏴 죽여서 소속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송암동에서 11여단을 공격하려고 매복했던 병력 8명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갈 수 없는 신분이었고 이런 신분의 병력을 지휘해서 자기 부하들을 죽였던 것이 바로 11여단장 최웅 장군이었는데 육사 출신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밝혀낸 본 유튜버를 손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휘하고 있는 삼원체제 비밀정부에 부역하면서 화웨이 통신장비로 국회의원이 된
전자개표기 대표들이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소모성 정치 일정에서 지금의 혼란성 정치 일정 시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청무에서는 앞으로 해외에 망명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혼란성 정치 일정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